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점 디자이너 박영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월급 주는 회사들인데요. 지금은 23군데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게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카카오톡의 창업 멤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전혀 모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2천만 명 될 때까지 홍보와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 잘 모르실 텐데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고요. 아이러브 커피를 만든 회사, 그 다음에 네이삼삼이라는 게임 회사,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 등등 해서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 중에 5개가 저랑 함께 시작했던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았던 회사들이 조단위가 회사가 넘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답심리 카페 배너 시작하고 사무실이 없어서 일요일날 토지에서 만나서 창업하고 이렇던 회사들이 그렇게 발전하는 데는 뭐 공통분모 같은 게 있더라. 그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은 군복을 입고 계시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군인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용하는 사람들, 머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대답들이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미용사, 어떤 분은 미장원 주인, 어떤 분은 헤어 아티스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세 분 가운데 누구한테 내 머리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보면 왜 저렇게 말한 세 분 가운데 헤어 아티스트라고 말한 사람한테 내 머리를 맡기고 싶어질까? 그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사람은 세계적인 향수 개발자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예상은 향수 개발해요, 조향사입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공간에 무효한 공기입자에 감정을 입혀서 재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직업을 표현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르게도 다른 방식으로 당신 직업을 표현하시나요? 이런 대답이 또 들어왔어요.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래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직업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현재 여러분은 군인이라는 신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가장 멋있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군인들을 거의 학살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엄청 화가 났어요. 군인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빨간 명찰을 달고 여기 앉아 계실까요? 군인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군인이란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닐까. 군인이 없으면요, 왜 그렇게 선진국들이 국방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군인들을 키우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군대가 무너지면요, 나라의 자존심은 짓밟히는 거예요. 자, 저는 제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관점을 통해서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이사, 마케팅이사,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게 싫었어요. 저한테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예요. 저하고는 친구고요. 부모님이 실패를 하셔갖고 못 살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개인 재산이 3조가 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NHN, 네이버 만든 회사,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카카오의 의장이기도 해요. 제가 카카오 일을 할 때 우리 김 본부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호야,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본 적 있니? 본 적 있지. 이 영화의 대사 한 대목이 자기 생각하는 방법을 통째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느 장면일까요? 이 장면을 짚어서 얘기했어요.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딱 그 말하는데 김범수 머릿속이 번쩍했대요. 김범수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어요. 저 말 듣고 생각이 났대요. 자기는 답을 잘 찾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저런 관점에서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가지더래요. 자살하는 사람 뭐 잘못했는지 아세요? 질문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답이 산다 죽는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띵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도 답만 찾고 있었는지 모르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김범수란 사람은 저 똑같은 영화를 보고 저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절실하신가요? 세상은 절실한 만큼 보이고 절실한 만큼 해내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게 다 있었어요. 절실함. 세상을 바꾸려는 절실함, 성장하려는 절실함, 바르게 살려는 절실함. 다 이 절실함들이 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절실함을 갖고 계신가요? 절실하지 않은데 잘 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절실함의 방향대로 가고 그 크기만큼 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범수라는 사람이 찾아낸 게 뭘까를 봤더니요, 옛날에는 바로 답을 찾았대요. 근데 그 생각이 앞서서 질문을 먼저 보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생각 한 번 더 했더니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 행동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질문이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질문한 게 맞는 거냐 그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난 생각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질문을 안 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어느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눈으로 보셨죠?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답 찾게 들어가는 게 아예 몸에 뱄어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색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사람 그레이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답을 고르면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고른 답 하나 외에는 나머지 오답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오답. 살다 보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과 이걸 구별을 잘 못해요. 말도 섞어서 써요. 나 너랑 생각이 틀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근데 왜 틀리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잘 섞어서 쓴다고요. 이것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싫다와 틀리다를. 싫다는요 호불호, 싫고 좋고의 문제고요. 틀리다는 정부정의 문제예요. 맞고 틀리고. 진짜 멋있는 게 뭘까요? 진짜 멋있는 건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옳은 얘기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맞아. 이게 전 용기라고 생각하고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는 사람이 옳은 얘기해도 그냥 외면해버려요. 전 그게 용기가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시작을 한 번만 살펴보자.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살펴보면, 생각의 시작을 살펴보면 많은 생각들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살펴보는 다른 생각 하나를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시작 생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전제의 힘은 엄청 세요. 전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현대그룹을 만든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학력이 높을까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이분은 현대그룹 같은 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비결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데요.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그룹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배달의 민족에도 붙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한계 없어요. 한번 쉼표를 찍고 여러분의 생각의 전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살아온 기준으로 전제를 잡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아갈 기준에 뭐가 필요하냐, 어떤 전제라고 생각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게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배달의 민족의 우리 김봉진 대표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의 가치가 얼마냐? 3조가 넘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답심리 카페베 내에서 전단지 시작한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존재는 그랬어요. 창업자와 직원의 비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큰 꿈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붙여놓고 직원들의 작은 소망들 하나하나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회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한번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우리 직원들의 소원인데요. 금발의 미녀랑 근무하고 싶대요. 직원들의 금발의 미녀랑 근무하고 싶다는 저 소원을 회사가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요? 금발의 미녀랑 근무하게 해줬어요. 저희는 이런 걸 주는 어마무시한 회사예요. 한라산 무료동반권을 줘요. 부상은 항공권과 숙박권이에요. 저희는 가위바위보 대회로 해서 짱을 먹으면 엄청난 시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대회를 하고 있어요. 1일 1답권, 치킨 365만 원. 어느 직원이 그래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해서 상을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못 받아봤나 봐요. 그런 직원들한테 상을 주는 회사예요. 창의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 저희는 배달의 민족은요, 생각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잡다한 것이 생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저런 창의력이 어떻게 나올까? 저희 브랜드 가이드를 여러분께 비밀인데 공개할게요. 끝. 이게 배달의 민족을 끌고 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보면 빵 터지는 거, 겁나 웃기다. 근데 그런 뜻이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부장님께 보고 드릴 땐 이런 16기가에 넣어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 카페 잘 못 가시죠? 카페 못 갈 때는 저희는 이런 잔에다가 먹어요. 카페 모카. 거기다 카페 모카를 타서 마셔요. 여성들이 엄청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거 엄청 좋아할 거예요. 깔판이에요. 저희의 히트 상품 때타올이에요. 다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에요. 저희는 엄청 창의적으로 일을 해요. 창의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기업을 가던, 여러분들이 기업을 전역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하던, 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CVID 관점에서 봐라. 문화가 어떠냐는 게 컬처, 비전, 보이느냐, 꿈이, 아이덴티티, 그 회사 다운 게 있냐, 디퍼런스, 다름이 있냐. 이 네 가지만 보면요, 이 회사가 정말 잘 될 회사인지 안 될 회사인지 보여요. 창의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요? 저희는 잡담을 권장하는 회사예요. 어느 회사가 잡담하라고 권장하겠어요? 저희는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직원의 말을 하찮게 여기면 직원의 능력이 하찮아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찮아 보이는 얘기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만한 궁금증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직원의 말을 귀하게 여겼더니 직원들이 회사를 귀하게 만들더라. 근데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은 퍼스트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원들이 동의할 방법을 찾아서 앞장서는 거예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찾았더니 우리 회사가 끝내주는 회사가 되더라. 공감이 먼저다. 조직을 끌고 나갈 때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맞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강제로 막 찍어 누르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는 걸 배웠어요. 저희가 찾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고의 착각이란 걸 한대요. 참아라 참으면 잘 될 거다.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을 방법보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 일을 해낼 것인가,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놀랍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똑같은 걸 다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군에 입대하셔서 좀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거예요. 시간과 여러분들이 뭘 바꾸고 계십니까? 시간은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시간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차곡차곡 뭔가를 바꿔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겁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띵이란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도미노는 자기 몸무게의 1.5배 되는 걸 쓰러뜨릴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1.5배, 1.5배, 1.5배 이렇게 계속 도미노를 쓰러뜨리다 보면 첫 번째 도미노는 고작 5cm인데 1.5배씩 도전을 하다 보면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을 900m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한다. 쉬운 7번만 가면 달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cm짜리 도미노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1.5배씩 계속 도전하면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레토릭에 대해서 한 번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관념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 언어의 말이라는 껍데기를 입을 때 비로소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레토릭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김봉진 대표가 얼마 전에 100억을 기부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김봉진 대표가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다산 정혜경님의 말씀처럼 저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려운 분들 마음속에 숨겨두려 합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돈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전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보였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돈을 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주느냐가 그걸 가치 있게 만들더라. 그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어머님한테 하루에 2만 원씩 받고 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8년 전에 나랑 지금의 나랑 과연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물어봤더니요,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관점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는 줄 아세요? 똑같은 단어에다가 다른 정의를 부여하더라고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 순간순간에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면 그 시간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이 바뀐 이유를, 원인을 여러분께 공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군에서 보내는 21개월의 시간이, 스티브 잡스는 분명히 스탠포드 대학생 졸업시장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어느 순간의 미래랑 어떻게든지 연결된다. 여러분들이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내가 여기서 느꼈던 많은 것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12사단을 방문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한게임 자펜의 회장 천양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거기서 중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부대에 가서 제가 강제로 끌고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교 교육을 받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광주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배웠던 게 NHN 자펜, 한게임 자펜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아세요? 자기가 교육을 받을 때 너무 힘들었대. M60 메고 막 힘들어서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데 수통을 딱 던져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맨 마지막 사람이 제일 많이 먹게 해라. 자기는 한 통 다 먹어도 모자랄 목이 말랐는데 그 말을 지키려고 했대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게 만들어라. 그 생각을 잊지 않고 회사를 키우는데도 그 생각이 엄청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있던 부대에 1억을 기부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역을 하시고 여러분 부대에 오셔서 성공하셔서 후배들 앞에서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걸 느꼈고 이게 내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힘이 됐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군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21개월은
여러분들이 21년을 살아갈 거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이 이 현장에 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우투를 찾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님들이시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희 때도 다, 우리 때도 다 했어, 너네도 해야 돼.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21개월이 여러분의 21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성공하신 것 같은데 인생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좀 부자가 됐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와서 강의를 할까요? 돈을 벌려고요? 그게 아니라요.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면 의무감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내가 다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8년 전에 제가 IMF가 아니라 리먼 브로더스 사태 터지면서 망했어요. 근데 8년 동안 제 인생이 너무 격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을 때 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바뀌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하던데요.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이 바탕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당신 때문에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는 게 제 목표예요. 혹시 그 노력하다가 이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중이 안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다 잡으셨는지 여쭤봐도 됐습니까? 뭔가를 막 하다가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요, 막 생각에 깊이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공황장애 걸려요. 그럴 때는요,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러고 그냥 탁 놔버리고 다른 걸로 다 막 생각을 분산시키면요, 여유가 생겨요.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더 안 나요. 그래서 뭔가 막혔을 때는, 답답할 때는 딴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를 막 몰두해버리면 잘못되면 그게 자기 벽이라고 느끼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제 친구 김범수예요. 영우야, 멈춰봐. 멈추면 진짜 보여. 근데 그게 해민수님이 책 썼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근데 멈추질 못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병대에 계시는 우리 분께 말씀드리겠어요. 진짜 힘들면 멈추세요.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멈춰보면 보여요. 뭐가 잘못됐고 뭐 됐는지 보이는데 멈추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는 게 있는데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제일 잘된 모습이 먼저 그거 상상하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잘된 모습이 뭘까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까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몇 살 때 되겠느냐? 그럼 나는 40살 때쯤 돼갖고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 난 50살 때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지금 한 20살 정도, 20몇 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에서 40몇 살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선을 그은 다음에 쪼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때쯤 되려면 마라톤 어떻게 뛰듯이 해갖고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필요한 것들 투도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보여요. 뭐 해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기꺼이 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지 못하면 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는 게 없으면 힘도 빠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차근차근 그거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성공이 돼요. 그 이하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못했던 얘기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눌 거고요. 전 진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느꼈던 그 8년 동안의 그런 생각의 발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